이 서울시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부활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완화하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서울시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이 단기적으로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재산세까지 완화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서 인수위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6월 달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등판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재임했던 시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골자를 토대로 해서 만든 보유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종부세 폐지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반드시 같이 함께 숙지를 하셔야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뒤에 가서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 소형주택,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소형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지금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없지만 종부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빌라도 세금 완화된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뒤에 이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함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보유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출범해서 이분들과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이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한 이후에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끊임없이 공약을 내세웠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자, 다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전액, 이걸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각 지방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따라서 그 배부 기준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고요. 이어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당연하죠. 주택가격 상승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2009년 개정한 이후에 13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집값만 올라갔습니까?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라고 해서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세율 체계를 손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은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환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에서 115%로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 실거주,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나 감면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뉴스 기사에 이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좀 알기 쉽게끔 풀어냈습니다.
자, 일단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과세표준은 뭐냐면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게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면 60%면 얼마죠?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행 기준에선 6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 0.1%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 공시가격 5억이 초과될 경우, 5억이 초과된다면 공시가격 5억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공제한다면 과세 표준은 3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 표준 3억이 초과될 경우에 현재 표준세율은 57만 원에 플러스 3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0.4%를 더한 금액이 표준세율로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낮다. 이 과세표준이 너무 낮다. 지금 집값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0.1%로 세율이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계속적으로 감면될 수 있는 구조이다. 자, 그렇다면 최고 세율, 공시가격 5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할 경우에 0.4%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걸 과세표준을 상향해 준다라고 한다면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될 경우 0.4%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가격 5억에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인 주택들은 세율이 0.25%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과세표준을 상향 조치시켜서 세율이 좀 감면해주는 그런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세부담 상환 비율도 있거든요. 세부담 상환 비율. 자, 세부담 상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 대비 올해 재산세가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의 기준점을 잡은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공시가격 3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 세부담 상한이 105%입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 이하인 구간 같은 경우에는 110%고요. 근데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130%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올해 재산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딱 130% 선까지 기준선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자, 작년에 재산세가 1,0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주택을 한 채를 더 매수해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130%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300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가 세부담 상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공시가격 6억 초과인 경우 130%를 110%에서 115%로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1,000만 원 나왔던 거 기존에는 1,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1,30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에서 1,1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 종부세입니다. 자, 이 종부세 개편 안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상속 등으로 일식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또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에서 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에 대해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앞전에 재산세 설명드린 거와 유사한데 좀 다른 점이 1주택, 2주택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3주택자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분들은 종부세에서 봤을 때 무조건 준 거예요, 준 거. 형평성에 맞지가 않죠. 자, 세부담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1주택, 2주택은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3주택자는 300%까지 지금 적용이 됩니다, 현행. 자, 쉽게 예를 들면 종부세가 작년에 약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공시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주택 한 채를 매수해서 종부세가 약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1,000만 원 냈지만 올해 종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 원 내야 되죠. 그런데 1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150%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1,500만 원까지 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좀 더 감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반면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0%입니다. 300%. 올해 3,000만 원 냈는데 1주택, 2주택은 150%라 1,500만 원 내지만 이분은 무조건 3,000만 원 다 내야 된다. 300%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세부담 비율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115에서 120%로 내려준다라고 했고요. 이 300%는 150%로 내리겠다. 150%로. 그렇다면 이렇게 내리면 얼마죠? 올해 3,000만 원까지 나왔지만 작년에 1,000만 원 나왔던 거. 그러면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면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00만 원까지 나왔던 게 150%로 되다 보니 똑같이 기존에 있는 1주택 150%처럼 1,500만 원까지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세부담이 좀 완화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거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았어도 2주택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2주택자. 따라서 2주택 세율 또는 세부담 상한이 앞전에 보신 것처럼 150%가 아니라 300%의 세부담 상한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냥 1주택 세율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대한 공제 금액도 2주택자로서 6억만 공제가 되었지만 1주택으로 보아 11억 원 적용해서 연령이나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하도록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걸 또 받을 수가 있죠.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장기 민간임대 등록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10년짜리밖에 없죠. 따라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어졌는데 다시 재부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 조건 충족하는 주택. 일정 조건이라는 거 기존의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렇게 충족되는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하고 일반 세율, 종부세 일반 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짜리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만 가능하도록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 비과세에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힌 겁니다. 제가 빌라도 세금 완화된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형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시켜야 되고, 부활시키려면 당연히 이렇게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 제가로서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부간의 지분 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부간의 지분 보유
2주택자는 뭐냐면 공동명의 하신 2주택자, 그분들은 사실상 세율이 2주택 세율로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서 2주택 세율이 아닌 1주택 세율로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기존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0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종부세가 다시 적용이 돼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받다가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되면 엄청난 큰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겠죠. 그거를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배제해 주면서 1주택 그냥 세율로 적용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또는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서울시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윤석열 정부는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부활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게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 취지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특히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감면하는 세제 혜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완화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주택자 또는 2주택 여러 가지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 이런 분들에게 세제 혜택이 아무래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위가 잘 검토해서 적용을 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